또 일본 정부의 새로운 공식 사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기조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일본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전범 기업의 배상도 뭐 빠져나가지만 강제할 지금 방안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왜 한 거냐,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그렇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렇게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나빠진 한일 관계 그냥 계속 이렇게 평행선처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과거 일단은 묻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감정적인 부분만 갖고 일본과 대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북아 여러 가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고 있지 못하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본이 우리 편을 들어줘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어쨌든 배상 문제와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말하지 않는 3.1절 기념사의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말한 부분 있잖아요. 미래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파트너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지금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럼 일본이 화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화답이냐. 매번 또 독도는 일본 땅이야 라고 그러고 위안부 피해자?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야. 강제징용? 우리 사과할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7광구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군함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하는 거지. 그냥 한국하고 왜 상의를 내? 이거 가지고 한국하고 협상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이면은요,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국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초보 대통령, 정치를 안 해본 대통령의 통큰 결단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치를 처음 해본 분의 협상력과 아니면 정치력 그리고 외교력이 부족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성과를 갖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문제는 실리만 갖고 국익만 갖고 해석이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피해자였었고 저쪽은 가해자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 명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너무 도외시한 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통금 결단을 내세우려고 했으면 좀 자세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피해자를 향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반대 세력을 논리적으로 좀 설득하고 이해시켜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없이 미래로 가야지. 우리가 언제 과거에만 매달릴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한일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회담도 있을 거고 정상회담 있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약속받은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이건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들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일본과 합의하잖아요.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합의 안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다시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좀 선의에 따라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게 합의입니까? 이게 계약입니까? 합의문에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사인 간의 계약을 할 때도 그게 안 되는데 국가 간의 계약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의 성의 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일본은 안 변할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이 안 변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일본의 선의를 기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냉정한 국제법적인 문제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합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럼 이 상태대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까? 일본 경단열에서 조사한 거 봐도 그렇지만 일본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흐지부지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번 합의의 본질은요, 제가 볼 때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일본이 정상국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일본 극우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있는 거고요. 일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군사 대국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서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풀렸던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의 필요가 더 큰 상황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환영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뭐 이런 얘기 바로 꺼내잖아요. 토니 블링컨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마당을 깔아준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전쟁 책임을 면죄부를 줬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로 다시 가서 한반도가 다시 냉전 체제로 들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다시 그 체제로 되돌아가는데 역사 평가를 미래라는 이름으로 일본은 이제 한국과 미래적인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테니까 이거 없던 일로 갑시다.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대로 그냥 가는 것도 맞냐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우리 기업한테 전쟁 배상 책임 묻는 거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게 핵심이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했을 때 외교문서 공개되고 나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강제징용, 그다음에 강제 동원 이렇게 됐던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고 했던 게 이 사태의 출발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부가 뭘 했습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있었던 인권 침해 행위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우리 정부가 그런 분들에게 우선 변제해드리겠습니다.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지원법 만들어서 배상해줬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일본의 전쟁 책임이나 이런 거는 역사적 평가에 남겨두고 넘어가면 네네. 사실은 됐던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서 이전에 있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 엎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일 위안부 합의도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 상태로 두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그걸 알겠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때 일본의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예. 이렇게 그냥 과거에만 얽매이는 것은 옳지가 않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네들 책임 없다고 그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치고 참배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이 상당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교력을 한번 우리가 그냥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완용이라든지 아니면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외교적인 참사라든지 이런 식의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네. 너무 과한 그러니까 비판 독일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나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사죄하고 계속 배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독일은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을 그건 통해서 아니잖아요. 예, 이끌어내는 걸 지켜보자고요.